저희가 이제 오늘 그 준비한 그 내용은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 한 단계 또 선진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주민주주의 하니까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그 세상에 이제 기업이 이끌어가는데 기업의 어떤 그 민주화, 그동안에 그 대한민국은 대단히 크게 성장 발전을 해왔습니다. 정말 그 정부와 그 기업 그리고 또 국민이 이제 뒷받침이 돼서 오늘의 그 한간 기적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 단계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선진화,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주주의 민주주의, 그 기업의 어떤 그 민주화가 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이제 큰 세계 최고의 국가, 국민이 부자가 된 그런 국가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명제하에 정말 이렇게 자본시장을 아끼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해서 그 일주일 전에 이렇게 기임하게 만들어졌습니다만 이런 훌륭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들께 이 주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발제할 내용은 제가 한 35년 동안 이 자본시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시다시피 우리 축사를 해주신 제가 존경하는 정말 김창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누구나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증권시장이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서 오래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그 본질을 한번 끄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자본시장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그 본질 민낯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행히 이제 그 1,000만 주식 투자 인구가 들었으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자본시장에 이해하고 참여를 하면서 우리의 그 자본시장의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서 우리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개인, 기업,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그 툴을 오늘 저는 이제 얘기하고자 해서 제가 여기 뭐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발제를 다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해서 그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것만은 좀 지켜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히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동안에 이제 그 굉장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제가 그동안에 우리 자본시장과 함께 하면서 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 투자를 같이 하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자,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라기보다는 계몽가로서의 그 책을 쓰면서 투자를 권유해 왔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에 지금 6권의 책을 썼는데 책 제목만 보더라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애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돈이 일하게 하라. 또 투자자의 시선, 그리고 주식회사 약속,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고 해서 뭐 전 세계 누구도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투자 10계명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에 보면은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그 투자 10계명을 기독교 10계명을 이렇게 얘기했듯이 제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지만은 주식 투자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고팔고 매매해서는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얘기하는 투자 10계명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겠다 해서 투자 10계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이 작년 11월 달에 돼 있는데 지금 거의 10세 정도 나가서 한 9만 부 정도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길어진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뭐 제가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니면은 뭐
그 오늘 샀다 내일 팔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간에 온전히 내가 투자한 기업은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기업의 주주 제한을 해왔고 또 주주 소환을 해왔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기업과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또 이 기업에 분석한다는 얘기는 이제 소통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 사업가적 마인드 입장에서 제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 주주 제안하고 서한을 보내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금년에도 뭐 주주 제안도 보내고 주주 서한도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런 주주 제안이나 서한이 결국 투자자들의 어떤 일개 그 이익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길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노후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나라의 그 노인 그 고령 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4.4%로 세계에서 제일 높고, 그리고 2018년 기준하면은 저희들 그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이렇게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존니 그 대표님께서는 이 주식 투자는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기업만이 이렇게 성장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 3개가 세계의 그 2위 기업인 3위 기업인 일본의 그 GDP보다도 능가하고, 우리나라도 그 세계 38위인 콜롬비아보다도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높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않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대상은 과연 누구냐?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고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게 하는 세금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우리 삶, 특히 중소민의 삶이 저는 나아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그 주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이 외국인 지분율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외국인 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또 아니면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실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근무와 업무와 이렇게 키운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일부 소수의 기업인들이 외국인 기업의 성과를 캐피탈 게인이 됐든 아니면은 이 배당이 됐든 거의 40% 이상을 가져갑니다. 뭐 작년만 하더라도 총 한 35조 정도의 그 배당금이 주어졌는데 거의 한 15조 정도가 41% 정도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못 해줄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아니면은 금융 참여도가 굉장히 낮고, 우리나라의 특히 이 사회 지도층들, 뭐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됐든 아니면은 그 원로 학계에 계신 분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좋은 추억들 아니면 주식 투자와 관련된 그런 좋은 경험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자산 구조를 보면은 이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만이라든가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개인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 거의 한 75% 이상입니다. 이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말 공화국 같은 나라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런 자금들이
증시를 통해서 이 기업에 이 제공이 돼야 우리 삶이 좀 보다 더 활력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어떤 그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정말 걱정도 굉장히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사회지도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산시장은 플레이어 중심으로 또 우리 기업은 소수의 어떤 그 지배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일부 소수 기업인들이 3.5% 실제 총수가 있는 60개 기업, 60개 기업은 그 순환 투자를 통해서 58% 의결권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 경영을 하다 보니까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자본시장은 이 일부 소수 기업인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 때로는 이 상장을 통해서 한몫 챙기는 시장으로 또 아니면은 요즘은 뭐 그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통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증권시장이 상속 증여를 위한 이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의의 일반 투자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피해를 보고 길게 투자해주지 못하는 환경이 우리의 그 증권시장의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은 우리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나느냐? 이 주인의식과 같은 기업가 정신, 프론티어 정신 이런 부분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 삶의 터전인 근간이 되는 또 세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의 어떤 그 투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미국 기업들은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굉장히 그 악조건에서 지금 경영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지원도 부족했고 정부의 지원도 부족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불신과 그 시장에 대한 불신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 양극화 문제라든가 그 기후 문제 포함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이 자본의 어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저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K로 대표되는 뭐 K 방역이나 K 팝, K 푸드, K 컨텐츠, K 컬처 모든 부분에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K 주식, K 자본시장, K 증권시장, K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그 자본시장 그 선진화 방안 5가지를 그 말씀드리고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상속증여세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려서부터 금융 경제 교육이 아니라 투자 경제 교육을 의무 교육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업 거버넌스 관행을 개선하자. 이 주식회사 제도라고 하는 그 정제된 기업은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기업주는 자금을 통해서 모험 정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을 보다 이렇게 윤택하는
윤택하게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그 공동체는 가계, 기업, 국가입니다. 그 중에 가계나 국가는 IMF 이전에는 우리가 7, 8%대 같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노력만 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IMF 이후에 우리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일부 그 소수 외국인들과 일부 소수 이제 기업인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소수 그 경영자 중심으로 이게 경영을 지금 이렇게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가 주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이 주식회사 제도는 이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어떤 기초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 제도는 이 투자한 주주가 투자한 자금에 비례해서 그 이익이 보호되고 보호받도록 하는 게 저는 이제 주주민주주의, 기업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382조 3항에 보면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이사의 그 선관 의무,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 법과 제도 문화라는 게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식회사 제도는 이사와 주주와 이사회와 감사회가 서로 독립적으로 견제하면서 본래 목적에 맞게 건강하게 가게 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가장 그 좋은 그 발명품 공유 시스템이라고 좀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출자한 주식 수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받아야만이 이 회사가 건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런 어떤 좋지 못한 기업 구조에서도 크게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패스트 팔로 산업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능했지만 이제 퍼스트 무브 산업, 선도형 산업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자금이 조달이 돼주고 그런 자금을 통해서 이 모험 정신을 가지고 이 기업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업 거버넌스가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자본시장은 결국은 우리 국민, 투자자와 기업이 만들어낸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 주주 환원율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요인들이 왜 발생이 될까?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지배구조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급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그 대주주 그 주주 환원율이 보통 이제 뭐 배당이 됐든 아니면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주 환원의 방법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90%, 또 그 일본도 60%, 그리고 대만은 70%, 우리 동남아나 이런 쪽도 50%가 다 넘습니다. 근데 저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고 모멘텀에서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 머니 게임장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자 해서 그 배당 소득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좀 확대를 해서 박근혜 정부 때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15.4%에서 9.9%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한때
17%에서 2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진정으로 이 중서민을 위한 하나의 그 복지 정책이고 또 하나는 최고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65세대 이상 분들은 이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을 응원하고 기업의 성과를 배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정말 이렇게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이 이제 유일하게 PBR이 0.23배짜리 주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 자산이 순자산이 1조인데 3, 4천억에 거래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또 5천억이 되는데 2, 3천억에 거래되는 회사들이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이런 요인은 이 상장사들 시가평가 제도가 순자산 가치, 공정 가치가 아니라 시장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 요즘 뭐 공정과 정의, 상식을 얘기하는 후보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자본시장에 이거는 고쳐야 될 정말 최대의 저는 급선무다. 만약에 이런 상장사들 시가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순자산 가치로 공정 가치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수 1000포인트는 그냥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자. 우리는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은 신용, 신뢰, 믿음입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본시장을 해치는 또 특히 일부 대주주나 지배주주들이 사익을 편취하다가 회사 가치, 자본시장을 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재산권은 박탈하지 못하더라도 의결권은 최소한 제한을 하는 제도. 이것은 어떤 그 처벌보다도 이런 어떤 사익 편취를 하다가 정말 회사를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놓게 되면은 뭐 지금과 같은 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불공정한 어떤 행위들이 많이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세계에서 제일 교육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을 대하는 태도나 이 참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융문맹률이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경제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9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가장 좋은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밥상머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관심 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얘기, 아빠는 아빠의 관심사, 또 엄마는 또 엄마가 보는 어떤 관심 있는 기업, 또 애들은 애들 입장에서 관심 가는 그런 기업들을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좀 건강하고 희망 있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한가족 한기업 잡기 운동, 일가일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거의 한 100여 개 기업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한 뭐 20개 정도는 2대 주주로 살아갑니다. 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신을 믿고 우리 기업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고 묵묵히 투자를 해온 결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한 가정에 정말 한 기업 자기하고 연관 있고 인연이 있는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는 보다도 건강하고 희망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